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오늘 셀렉트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from where 뭐 이런 거 외운 적이 있었어요. DML 배울 때. 네,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문의 형식입니다. 모두 다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괄호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셀렉트 한 다음에 속성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from 옆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요. 여러 개의 테이블인 경우에는 심표로 구분해서 테이블명을 작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웨어 옆에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웨어는 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무조건 다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룹 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해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해빙이라는 거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절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해빙을 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룹에 대한 조건을 기술할 때 사용됩니다. 오토바이 정렬이라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부릉부릉 오토바이. ASC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오름차순이라 그랬고요. DSC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림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생략하면 그냥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셀렉트물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뭐냐면 이 프리디케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all이 있고요. distinct가 있습니다. distinct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게 검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all은 그냥 모두 검색한다. 중복되더라도 모두 검색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distinct에는 중복되지 않게 검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select문에 사용되고 있는 중복을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unique랑 다릅니다. 유니크는 셀렉트에서 쓰지 않습니다. 중복된 튜플이 있으면 그중 첫 번째 한 개만 검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속성명은 필드를 말하는 거죠. 검색하여 불러올 속성 또는 수식을 말합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할 때는 테이블명, 속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이다. 그럼 학생 이름 이렇게 나오고요. 등산 동호회입니다. 만약에 그럼 등산 이름 이렇게 테이블명 나오고 한 다음에 속성명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식이니까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네,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다른 테이블의 검색 결과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쓰는 거죠. 셀렉트문을 써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검색을 같이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as라는 거는 속성 및 연산의 이름을 다른 제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카운트라고 했다, 카운트한다, 뭐 별표라고 했다 그러면 인원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내가 얘를 가지고 as 한 다음에 인원수 이렇게 하면 검색을 할 때 표 형태로 카운트의 어떤 결과가 7, 8, 1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원수라고 이렇게 필드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7, 8, 10 이런 식으로. 네, 표에서 그 필드명에 해당하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as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요. 자, 사원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 부서, 생일, 주소, 기본급 이렇게 있고요. 비어있는 것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제 1번이 있습니다. 셀렉트 별표한 다음에 from 사원입니다.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해 주세요. 모두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웨어절이 없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사원 테이블에 부서를 검색할 건데요. 부서만 가져올 겁니다. 같은 부서는 한 번만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는 게 중복을 없애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렉트 옆에 distinct라고 나오게 됩니다. 부서 한 다음에 사원. 이 사원 테이블에 부서만 난 가져올 건데 기획, 인터넷, 편집 이렇게만 나오게 할 거야. 중복되는 거는 안 가져올 거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distinct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똑같은 사원 테이블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예제를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예제를 보고 SQL문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 올바르게 해석된 이 SQL문의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문제에 따른 올바른 SQL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들, 트림이 뭔지,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눈에 익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사원 테이블에 이름의 문자열 월급은 그러니까
홍길동 월급은 이걸 추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본급에 10을 더한 값을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급들을 모두 10만 원씩 인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건문이 없어요. 외어문이 없기 때문에. 이름 속성에 혹시 모르니까 공백을 제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백을 제거한다라는 이 명령어가 바로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다 보면 그 작성자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홍길동 한 칸 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홍길동을 검색할 때 공백도 문자기 때문에 검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백을 없애는 함수가 명령어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트림 이름 그러면 홍길동이 나오겠죠? 홍길동 한 다음에 더하기라는 건 문자를 결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길동 월급은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경우는 됐습니까? 여기 띄어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다음에 as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as 이름은 난 이 필드명을 난 검색해가지고 얘가 나오게 할 건데 이 필드명을 이름이라고 할 거야. 별명을 이름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기본급 더하기 10을 한대요. 이 기본급이 120인데 이 120을 140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난 얘를 기본급이라는 필드명으로 만들 거야. 이건 이름이라는 필드명이 되는 거고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본급이라는 필드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from 사원이래요. 이 사원 테이블에서. 그러면 홍길동 월급은 140. 그 다음 임꺽정 월급은 90. 뭐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트림이라는 건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요. as라는 거는 필드 이름을 별칭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나오는 더하기라는 문자가 있고 문자가 있으면 이 더하기는 서로 결합해주는 연산. 그 이름 옆에 월급은이라는 거를 딱 붙여주는 그런 연산자고요. 얘는 그냥 계산하는 거죠.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건 자료형의 숫자니까요. 더한 값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다음 조건을 지정해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유형이죠. 많이 봤죠, 이거는.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기획인 튜플을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속성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튜플을 가져오는 거죠. 모두 한 레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기획인. 기획이니까 홍길동 얘하고 그리고 성춘향 여기하고 일지매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부서가 기획이고 기본급이 110보다 큰 튜플을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큰, 이고래요. 그럼 end죠. 그죠? 그리고니까요. 이거나 그럼 뭐 하겠죠? 네, 지금은 end입니다. 자, select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해. 사원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부서가 기획이고 기본급이 110 초과인, 110보다 큰, 그러니까 기획인 애들이 있어요. 기획인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110보다 큰, 아니야. 됐죠? 그럼 홍길동만 나오게 되죠. 왜냐면 110은 110보다 크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다음요. 네, 다음 예제입니다. 자, 똑같은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이거나예요. 부서가 기획이라는 1번 조건, 인터넷이라는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부서가 기획이거나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조건인데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r를 사용하거나 in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from 사원 테이블에서 검색하세요. 다 가져오세요. 부서가 기획 또는 부서가 인터넷인 사원을 가져오세요. 사원의 튜플을 검색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걸 이제 만약에 부서가 기획이고 뭐 인터넷이고 뭐 경영이고 뭐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일이 쓰면 부서는 기획 오화, 부서는 인터넷 오화, 계속 오화를 계속하면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축약해 가지고 in으로 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게 안에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안에 있다. 안이란 뜻이잖아요. 안쪽. 그래서 부서에 부서 필드가 있어. 부서 속성에서 기획하고 인터넷이 있으면 걔네들은 가져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or를 이용할 수도 있고 in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요.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김인 모든 튜플을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라고 하죠. 이 %가 모든 글자를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언더바는 이제 한 글자를 대신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를 검색하세요. 그럼 김 언더바 이렇게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검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원 테이블에서 모두 가져오고 이름이 like를 꼭 써야 돼요. like 중요합니다. 자, like 한 다음에 퍼센트라고 하게 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말합니다. 김씨를 다 검색할래? 김씨만 검색해봐. 임씨를 검색할래? 그럼 like 한 다음에 임 퍼센트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다음요. 네, 예제 5번입니다. 자, 사원 테이블에서 기본급이 85에서 95 사이인 튜플을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tween A and B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서 다 검색하라는 얘기고요. 기본급이 85에서 95 사이에 있는 이거 포함입니다. 됐습니까? 포함입니다. between A and B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급이 85 이상이고 이렇게 and 그리고 기본급이 95 이하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를 근데 축약해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본급 between 85 and 9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주소가 널인 튜플을 검색하는 주소가 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진공 상태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튜플을 검색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is 널입니다.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하고요. is 널입니다. 한다매님 널이라고만 썼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is 널입니다. 네, 다음요. 다음 정렬입니다. 정렬은 오더바입니다. 오더바이를 기억하고 ASC와 DSC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가 기획인 튜플을 검색하되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한 다음에 별표하고 모든 속성을 다 검색하세요. 사원 테이블에서요. 왜요? 조건이죠. 부서가 기획인데 부서가 기획인 기획인 사원을 다 가져오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름 순으로 좀 정렬을 할래? 생략했네요. 이거 뭐예요 원래?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ASC 이렇게 해도 되고 생략해도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고 했어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SQL문이. 자, 이 셀렉트 문이 되게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같은 부서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내가 튜플을 검색하려고 해요. 검색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이 딱 완료가 되면 좀 잘 모른다? 뭐 좀 집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기획부는 기획부대로 인터넷부는 인터넷부대로 편집은 편집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렬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별로 일단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 기획부가 먼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편집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기획부일 때는 이름을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부를 보죠. 기획부를 봤을 때 이제 기획이 얘네들이 뭉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홍길동이 있고요. 성춘향이 있고요. 일지매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대요. 오름차순은 1, 2, 3, 4 가나다라 A, B, C, D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서의 반대를 하면 홍길동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 일지매가 나오겠네요. 홍길동, 일지매, 성춘향 요 순서대로 다시 재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굳이 이거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렬을 해라. 얘를 검색을 할 거야. 그냥 뭐 어떤 조건도 없어. 그냥 다 검색을 해. 하지만 얘를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부서별로 일단 정렬을 해. 기획부끼리 모이고 인터넷끼리 모이고 편집끼리 모이게 만들어. 근데 같은 기획부일 때는 이름이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 기획부에 홍길동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일지매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성춘향 나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 결과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이 문장에서 뭐 가로 정도 치는 그런 문장
이렇게 가로 한번 치는 이런 문장,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올바른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그룹 검색입니다. 그룹 검색은 커말 시험에서, 엑셀에서 부분합 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 테이블이 있는데, 부서별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부서별로 일단 정렬을 하거든요. 엑셀에서는. 아시겠죠? 기획부끼리, 편집부끼리, 인터넷끼리 정렬을 해요. 정렬한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SQL문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뭘 기준으로?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정렬이니까 또 오더바이 들어가고 당연히 ASC가 들어가겠죠?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묶어야 되는 게 부서별 가지고 부서별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부서별이라는 거는 부서끼리 묶어달라는 거예요. 기획 이렇게 세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기본급이 120이 있고요. 그 다음 기획이 어디 있어요? 100이 있어요. 100이 있고요. 그 다음은 110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이라는 그 별칭을 주래요. 그럼 여기엔 평균이라고 필드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셀렉트 한 다음 부서를 가져오세요. 부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기본급의 평균. 그리고 평균을 구한 이 연산의 계산 결과 값이 이렇게 나열될 건데 나올 거예요. 연산의 결과가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평균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필드명을 나는 평균이라고 별칭을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as 프롬한 다음에 사원 테이블에서 뭘로 묶을 거야? 부서별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끼리 우리는 묶어서 그 기획부끼리의 그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표시할 때는 부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서가 일단 나와야 되고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걔를 그 같은 부서끼리 묶어서 평균을 구한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기획부서의 기본급 평균은 얘고요. 인터넷부서의 기본급 평균은 얘예요. 그리고 편집부서의 기본급 평균은 얘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는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이렇게 결과를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저 문장 가지고. 그리고 이 그룹 바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그룹 검색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기본급이 100 이상인 사원이 2명 이상인 부서의 부서명과 사원 수를 검색하는 SQL문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기본급이 100 이상인 사원이 2명 이상인 부서의 부서명과 사원 수를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이상인 기획부에 보면 100 이상이 1명, 100 이상이니까 포함되겠죠? 2명,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부가. 그리고 인터넷 보면 100 이상이 없어요. 100 이상이 없어요. 그럼 인터넷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지만 검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편집부서는 1명 있고요. 그리고 2명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포함이 되니까 편집부서까지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사원 테이블에서 기본급이 100 이상인 사원이 2명 이상인 부서의 부서명과 사원 수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셀렉트 한 다음에 이 속성명이잖아요. 부서. 그리고 카운트 별표는 인원수를 구합니다. 인원수. 그 인원수를 구해서 별칭을 사원수라는 필드명으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사원 테이블에서 테이블명이 나오죠. 프롬 옆에는. 자, where입니다. where. 조건이죠. 기본급이 100 이상인 사원들만 검색하라는 그런 조건이 된 거고요. 부서별로 묶어서 한다는 뜻이에요. 부서별로 묶어서. 기획부끼리, 인터넷부끼리, 편집부끼리 이렇게 묶은다는 얘기입니다. 해빙이라는 거는 조건이죠. 그죠? 부서별로 묶어서 그 기본급이 100 이상인 사원이 만약에 2명 이상이면 이게 그 조건인 거예요.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검색해서 갖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지울게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그룹 바이 절에서 조건문을 입력할 때 웨어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셀렉트 한 다음에 속성명이 나오게 될 거고요. 프롬 옆에
테이블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 당연히 웨어가 나오게 되겠죠. 웨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묶을 거, 그룹 바이가 그 다음 2번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 해빙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은근히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 그룹 바이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웨어,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서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성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카운트한 다음에 별표하면은 개수가 나오는구나. 인원수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요. 자, 다중검색입니다. 다중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그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거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자료를 가져온다. 또는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가져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가져오는 걸 다중검색이라고 합니다. 통합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가활동 테이블이 있어요. 이름, 취미, 경력이 있습니다. 얘가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원에 대해서 사원 테이블에서 해당 사원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가활동에서 나이트 댄스가 취미인 사람이 성춘향이거든요. 근데 이 여가활동이라는 테이블에는 경력이 있고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서 어차피 사원이니까 사원 테이블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SQL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름과 주소를 가져와. 어디서?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 이름과 주소를 가져올 건데 조건이 뭐냐면 이름이 사원에 여기 해당하는 요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이 셀렉트 이제 다중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가활동 테이블에 이름이 있어. 여가활동 이름에 요 이름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 중에 나이트 댄스인 사람이 성춘향이래. 이 사람의 이름에 이 성춘향이라는 이 사람을 여기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됐죠? 사원 테이블에서. 그럼 이 홍길동부터 쭉 강호동까지 있는데 이 중에 성춘향은 여기 딱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이 테이블의 주소까지도 같이 나오게 만들어줘.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는 어차피 배웠어요. 이는 배웠기 때문에 셀렉트 한 다음에 이름, 주소, from 사원, where 한 다음 이름, in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요. 됐죠? 다른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불일치 쿼리가 있어요. 그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나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불일치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사원들을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딘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아까는 in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취미가 나이트 댄스인 사람의 이름을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과 주소를 가져와 이런 얘기였고,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원하고 이 이름하고 이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 이름을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이 이름이 아닌 사람들을 갖고 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결과가 이 별표가 나오게 되면 이거 아니고요. 셀렉트 한 다음에 이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름 한 다음에 셀렉트 이름 속성을 가져와. 이름 속성을 가져오고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 가져와. 그리고 여가 활동에 있는 이름하고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을 서로 비교해서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있지만 사원에서는 여기 없는 그런 거를 찾아서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셀렉트 한 다음에 별표가 나왔다면 ELECT 한 다음에 별이 나왔다면 얘는 모든 속성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 부서, 생일, 주소, 기본급 전부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는 셀렉트 한 다음에 이름이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셀렉트 한 다음 이름이라고 쓰고 from 사원이라고 쓰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불일치 쿼리입니다. 아까 일치하는 자료의 그 이름과 주소를 가져오는 거는 in이었고요. 그리고 불일치는 not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있죠. 그죠? 김선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 빼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만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침에 인꺽정 이렇게 빼고 홍길동, 황진이
뭐 장길산, 뭐 강호동 이렇게만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다음 복수 테이블 검색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원 테이블이 있고요. 여가활동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원의 이름, 부서, 취미, 경력을 검색하는 SQL문을 완성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모두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아까랑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와 뭐 이런 게 이제 복수 테이블 검색이 되는 건데요. 테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속성이 나온다 그랬고요. 프롬 옆에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테이블이 두 개거든요. 두 개이기 때문에 사원, 여가활동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여기서 지금 사원 이름, 사원 부서, 여가활동 취미, 여가활동 경력 이런 식으로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고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가활동에 있는 취미 가져오고요. 여가활동에 있는 경력 가져오세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료를 가져올 때. 자, 조건이 있습니다. 여가활동의 경력이 10 이상, 여가활동의 경력이 10 이상인 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사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과 여가활동 테이블에 있는 이름이 동일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선달 있고요. 성춘향 있고요. 일지매가 있고요. 임꺽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경력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애들만 또 추려야 된다면 김선달과 일지매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요 이름은 사원 테이블에서 갖다 쓰겠다는 얘기고 이 부서도 사원 테이블에서 갖다 쓰겠고요. 얘는 여가활동에서 갖다 쓰고요. 경력도 여가활동에서 갖다 놓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부분이요. 됐습니까? 자, 요것도 충분히 해석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요. 자, 통합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니온이죠. 통합질이 할 때 이거는 병합한다는 얘기죠. 테이블 두 개를 서로 병합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유니온의 특징 자체는 중복되는 거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문장을 쓰고요. 모든 속성을 나오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름과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임원 테이블에서 뭐 가져와라. 임원 테이블과 여기 있는 직원 테이블이 있어요. 직원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직원 테이블의 모든 걸 검색할 거고 임원 테이블의 모든 걸 검색할 건데 이 모든 걸 검색한 거를 병합해 하나로 합쳐 대신에 중복되는 건 없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 나오고 김선달 이게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얘는 일단 임원이니까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직원 테이블이 있어요. 이순신은 안 나오죠. 왜? 있으니까. 임원 테이블에서 있으니까. 나머지 얘네들만 이제 또 쭈루룩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니온은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SQL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 간간히 있었던 그 단어들 in, 뭐 not in, 뭐 이런 것들 distinct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